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81강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부동산 규제도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역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투자 수익도 더 나고요. 투자가 더 활발해지는 이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기찬 2023년, 성공 투자는 2023년 같이 또 오늘 첫 번째 교육으로 같이 함께 성공 투자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이 소송과 협상입니다. 오늘도 소송과 관련된 내용 증명,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 5가지 한 세트로 또 공부하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전자소송 내지는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소송의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관련된 또 부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보정서가 나왔을 때 주소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을 때 주소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두 번째가 협상의 법칙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또 책 뒤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로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전반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매주 수요일 날 이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1월 5일 날 첫 강의가 있었고요. 돌아오는 또 11일 날, 1월 4일 날 있었죠. 수요일 날. 4일 날 있었고, 돌아오는 1월 11일 수요일 날에도 실전반은 계속됩니다.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이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실전반에 관련해서 무료로 청강하고자 하시는 분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이 수강 신청하셔서 1일 무료 청강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이와 같이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요. 의논하셔가지고 또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주 실전반 물건으로 우리가 물건을 고르는 방법, 또 아니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이런 실전 과정들,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또 멘토링도 해주고 있으니까요. 가압류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지분 경매에서의 필수 셀프로 할 수 있는 이 소송의 이 프로세스를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요. 오늘 또 주소 보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을 또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요. 지분의 타 공유자한테 낙찰받고서 바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타 공유자한테 이렇게 그 내용 증명 보냈을 때 주소지에서 바로 받는 경우가 뭐 반도수입니다. 대부분이 그곳에 살지 않고 이 지분 물건의 특성상 주소를 이렇게 이전해 놓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타공유자들 주소에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보정 명령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갔을 때 뭐 바로 그 주소지에 있는 분 타공유자를 찾아서 초본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냥 뭐 바로 또 법원에서 송달해서 이 소장이 접수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 갔을 때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번호를 알 수 없다, 또 찾지 못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주민번호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그 주소를 넣지 마시고요. 그 내가 낙찰받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 토지나 건물의 주소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아야 되겠으니 이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기 우리가 낙찰받은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됩니다. 여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고서요,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신청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민원기관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실조회 기관이 바로 등기소입니다. 이 낙찰받은 타 공유자의 주소보다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해서 이런 그 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촉탁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저기 법원에서 이제 등기소에 하다 보니까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사실조회 회신, 귀법원의 공유물 분할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이 토지에 등기된 공유자, 또 공유자 2명인데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회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지만은 우리가 타 공유자의 주민번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등기소에서 주민등록을 등기소에서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법원으로 회신한 이런 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법원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직접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주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전자소송으로 주소 보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전자소송으로 주민센터 안 가고 온라인으로 주소 보정을 하는 이러한 방법은 여기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통해 가지고 주민번호를 알았을 때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소 보정 명령을 보통 받게 되면은 이렇게 그 송달 불능 사유가 나옵니다. 폐문부재라든가 수취인 불명이라든가 이사 불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체부를 통해 가지고 법원으로 이제 이렇게 그 정보가 오는데요. 이때 이제 보정 명령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을 때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보정 명령을, 주소 보정 명령을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소송하는 데 있어서 송달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빨리 돼야 소송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 소송에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송달을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송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천천히 받으려고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송달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소송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소보정 명령서를 받게 되면은 이 주소보정 명령서를 출력해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은 이와 같이
또 법인인 경우엔 법인 등기부등본 함께 가져가면 이렇게 초본을 주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소 이 타공유자를 쉽게 찾았을 테고요.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통해서 주민번호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을 때 그때 이 또 진행 중인 사건에서 주소 보정에 관련해서 민사소송, 민사서류에 보면요. 주소 보정서라고 있습니다. 뭐 공시송달 신청이라든가 제소 신청이 되는 주소 보정 요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주소 보정을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제 하는 거지만요. 주소 보정 메뉴를 찾아가지고 보통 이 보정 명령을 꾹 누르게 되면요. 주소 보정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소 보정 명령 목록에 채무자 이름이 뚝 뜨는데요. 그 밑에 화면을 보면 소송 서류 정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 변동 여부에 관련해서 뜨게 되는데 먼저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주소 변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또 실명 확인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때 실명 확인 꽉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통합 송달 신청을 또 해서 행정안전부에 주민정보망의 주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소 변동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정보 요청 문의를 하고 특별 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그 정보 결과가 2차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전자소송에서 그냥 그대로 이행하시게 되면은 또 전자에서 자동으로 되는 이런 방법이고요. 이미지 따라서 천천히 가다 보면 또 주소 다시 설명하면요. 1번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와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소 보정 명령이 주소가 바뀌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거기에 살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 주소 변동이 있을 때과 거기다가 표시하시고요. 그래서 그 주소 변동이 있은 메뉴 선택한 다음에 메뉴가 활성화되면은 또 그 다음 통합 송달 신청을 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적어줍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 조회, 즉 주민센터의 전산망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정보를 이렇게 땡겨오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전자로 주민 주소 보정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완전히 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그 보정명령서 갖고 주민센터 방문하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아서 주소 보정서 제출하는 이런 과정을 받지만 이 과정을 바로 주민센터 가지 않고 행정안전부 전산에서 한 번에 그냥 그 주민번호 조회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 집 주소를 가져오는 이런 주소 보정 방법입니다. 초본 발급 비용도 아껴주고 시간도 또 절약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특별 송달 신청을 해 가지고 또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자 서명을 통해서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요. 바로 그 주민센터 가지 않고도 바로 그냥 전자에서 첨부해 가지고 뜹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민등록 정보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민사 전자소송란에.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를 알았을 때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주소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주소를 그냥 가져오는 거고요. 이 주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는데 이 불러온 행안부 전산망 양식도 뭐 주민등록 초본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입일자, 변동일자, 뭐 모든 걸 다 갖고 오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이 방법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주소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전자로서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산림청 매도임야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실전반 2023년도 시작하면서 다음 주 1월 11일 수요일 날 산림청 매도임야 투자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이후에 우리 이제 실전반 제자분들이 이 매도임야와 관련한 물건을 이제 찾아와서 저에게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요. 산림청 매도임야 투자법은 2028년도까지 산림 28.3%를 국유화한다는 이런 그 계획을 갖고 1조 4천억을 들여서 산림을 매입한다. 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발표해서 1조 4천억, 바로 그 10년간 15만 헥타르, 1헥타르가 3,025평입니다. 뭐 거의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3,025평을 매입해가지고 공익임진을 확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2022년 12월 26일 이렇게 신문에 나 있습니다. 2028년까지 국유화한다. 총 사업비가 이렇고 10년간 15만 헥타르를 15만 헥타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그 면적인데요. 이런 그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춘천시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가 국유림이 사업소가 한 28개가 있는데요. 전국에 전부 다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93억을 들여가지고 이와 같이 사유림을 매입하고 이어가지고 또 추가 매입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 춘천시 전체 산림에서 이 사유림이 5.6%에서 7%로 사유림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유림을 그 공유림으로 국가 토지로 또 이렇게 매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을 우리가 매수해 가지고 산림청에 파는 이러한 매도법, 이런 그 경매 공매를 통해서 매입해서 바로 팔지는 못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그 토지를 파는 거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산림청 매도임야 투자법을 알려드리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뭐 엄청나게 많은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매수하는 이러한 방법, 매수해서 어떻게 이렇게 임야를 또 정부에 매도하는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갖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죠? 밴드를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밴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찾으시는 분들은요, 전체 밴드 검색란에 지분경매, 소송, 협상 찾으셔가지고 노란 표지가 있는 밴드 찾아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 6개월 실전반 과정이 있는데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일 청강하고 같은 시간이니까요. 매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이번 1월 11일에도 여기 개강 날짜가 없어요. 실제 투자하는 실전 물건을 갖고 강의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강 날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 강의료가 교육비가 온라인 400만 원, 또 오프라인도 400만 원입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가지고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이렇게 그 강의실에서 아주 심층 강의, 또 지분경매 외에 소송의 이러한 그 부수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잘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